자, 전 시간에 동기화 블럭을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를 이용해서 동기화 블럭을 지정하는데, 자, 싱크로나이즈 키워드 써주고, 자, 괄호 안에 this, 의미는 싱크로나이즈 블럭이 구현된 클래스의 객체를 락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메소드 전체 동기화할 때도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적용해서 동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 전체를 동기화했을 때 당연히 스레드가 접근 시 락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메소드 전체를 동기화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락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 전체를 동기화로 지정해 주면 락은 메소드가 선언된 클래스 객체가 자동으로 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크 테스트 이 객체가 자동으로 락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는 실행 시 싱크 테스트 이 객체에서 제공하는 락을 획득한 후 메소드에 접근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반면에 동기화 블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락을 지정해 줍니다. this라는 의미는 똑같이 동기화 블록이 구현된 클래스 객체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 실제 동기화를 구현할 때도 대부분 동기화 블록에 락은 this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기화 블록에 락을 임의의 객체로 락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제입니다. 싱크 테스트사 클래스입니다. 락으로 사용할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 후 OBJ 오브젝트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메소드 1, 메소드 2를 호출합니다. 자, 메소드 1은 메소드 전체에 동기화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1에 접근 시 사용되는 락은 싱크 테스트사 클래스 객체가 락으로 사용됩니다. 자, 메소드 2는 동기화 블럭을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구현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 써주고 괄호 안에 this를 쓰면 똑같이 메소드 1과 동일한 락을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this를 쓰면 두 개의 스레드 실행 시 스레드 1이 메소드 1에 접근하면 당연히 스레드 2는 동기화 블럭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락을 사용하니까 동기화된 메소드나 동기화 블럭은 멀티스레드 실행 시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괄호 안에 obj 키, 명시적으로 생성한 오브젝트 객체를 락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메소드 1과 메소드 2의 동기화 블록의 락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스레드 실행 시 이번에는 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스레드는 동시에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싱크 테스트 포 객체 생성 후 스타트 올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메소드 2 메소드 호출 후 바로 메소드 1 메소드 바로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스레드가 스레드 1, 스레드 2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됩니다. 지금은 동기화된 메소드와 동기화 블록에서 사용되는 동기화 락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스레드는 동기화하지 않고 동시에 실행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동기화 블록을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구현할 시 동기화 락은 this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제처럼 다른 지정한 객체를 락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3 패키지 아래 싱크 테스트 4 자, 두 개의 스레드 생성해서 런 메소드 오버라이딩해서 메소드 1, 메소드 2 호출합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해서 참조 변수 objk에 대입 후 오브젝트 객체를 동기화 블록에 락으로 사용합니다. 자, 메소드 1은 메소드 전체에 싱크로나이즈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1의 접근 시 동기화 락은 싱크 테스트 4 클래스 객체를 의미합니다. 자, 메소드 2는 동기화 블록을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구현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선언 후 괄호 안에 this를 쓰면 메소드 1과 같이 동기화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스레드 실행 시 메소드 1에 스레드 1이 접근하면 동기화 블록에 this를 적용하면 동기화 블록에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레드 2는 블록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동기화 락을 obj 키, 오브젝트 객체, 다른 객체를 락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객체를 락으로 지정하면 이번에는 스레드 1과 스레드 2 실행 시 메소드 1 메소드와 동기화 블럭은 더 이상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자, 스타트 올 메소드 호출해서 스레드 실행합니다. 메인 메소드
실행해서 스타트 올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메소드 1 메소드 호출. 자, 메시지 출력하면서 바로 메소드 2 메소드 호출 출력합니다. 실행 중인 스레드가 스레드 1, 스레드 2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됩니다. 지금 동기화락이 다르기 때문에 두 스레드는 더 이상 동기화하지 않고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자, 반면에 디스로 지정하면 이번에는 동기화 블락에 락을 디스로 지정했으니까 싱크텍스트 4 클래스 객체를 사용합니다. 메소드 1도 동일하게 싱크텍스트 4 객체를 사용하니까 이번에는 동기화가 됩니다. 실행해보면 자, 메소드 1 메소드 호출 실행하면 실행 중인 스레드는 스레드 1입니다. 스레드 2는 블락드 상태가 됩니다. 지금 동기화락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의 스레드는 이제 동기화해서 실행합니다. 다시 메소드 2 메소드 호출하면 실행 스레드는 스레드 2가 됩니다. 스레드 1은 종료하거나 블락 상태가 됩니다. 스레드 2의 실행 상태는 런어블입니다. 실무에서는 동기화 블락의 락은 디스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개발자가 임의의 객체를 지정해서 동기화 블락에 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디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7장 컬렉션 클래스 할 때 벡터 클래스나 해시 테이블은 동기화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벡터 클래스나 해시 테이블 할 때 동기화 지원하는 기능은 18장 스레드에서 자세하게 한다고 언급드렸습니다. 벡터 클래스나 해시 테이블에 동기화가 적용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공유 객체로서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 동기화를 지원하는 벡터 클래스나 맥 계열은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17장에서는 아직 스레드의 동기화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동기화 기능을 학습했으니까 멀티스레드 실행 시 동기화 기능을 적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벡터 클래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컬렉션 클래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경우에는 벡터 클래스에 저장해야지 멀티스레드 실행 시 각각의 스레드가 락을 소유해서 벡터 클래스에 차례대로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에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ew 벡터 클래스 객체 생성해서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지금 지네릭이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됐습니다. new array list 객체 생성해서 똑같이 참조 변수에 대입한 코드인데 지금 주석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array list는 멀티스레드로 실행 시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벡터 클래스에 대해서 두 개의 스레드가 동기화를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new 스레드 첫 번째 스레드입니다. run 메소드 오버라이딩해서 자, 폼을 이용해서 vlist 벡터 객체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홍길동 다음에 i가 추가됐으니까 그러니까 홍길동 1, 홍길동 2 해서 홍길동 100까지 폼을 돌면서 벡터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1에서 홍길동 100까지 100개의 문자를 스레드에 실행 시 저장합니다. 자, 두 번째 스레드 B입니다. 똑같이 run 메소드 오버라이딩해서 폼을 돌면서 이번에는 반복번 사이가 100일부터 일씩 증가하면서 200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폼을 수행하면서 add 메소드 호출해서 이순신 100일부터 이순신 200까지 차례대로 벡터 객체에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101번부터 200번째까지 문자를 벡터 객체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두 스레드에 스타트 메소드 호출하면 스레드 A와 스레드 B가 실행돼서 벡터 객체에 폼을 수행하면서 결국 200개의 문자를 벡터 객체에 저장합니다. 자, 실행 후 벡터 객체 사이즈 메소드 호출해서 저장된 문자의 개수 출력해보면 2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객체에 두 개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접근해서 문자를 저장하는데 벡터 객체는 동기화를 지원하니까 스레드가 접근해서 폼을 수행하면서 100개의 문자를 저장하면 스레드 B는 동기화 되니까 대기 상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레드 A가 100개의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락을 반납하면 그제서야 스레드 B가 벡터에 접근해서 101번째부터 200번째까지 문자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동기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스레드로 벡터에 접근 시 각각의 스레드의 기능을 완료한 후 다른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벡터에 저장된 총 학생 수는 200이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자, 이번에는 new array list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똑같이 실행해서 사이즈 메소드 호출해서 총 저장된 학생 수를 출력해보면 136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벡터 클래스처럼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 A가 수행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도중에 중간에 스레드 B가 끼어들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 200이 아니라 200보다 적은 값이 저장됩니다. 자,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벡터 클래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해시 테이블 클래스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들이 콜렉션 클래스를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동기화를 지원하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실습한 스레드 B가 실행되면서 동일하게 폼을 이용해서 각각 100개의 데이터를 몇 계열의 키 밸류로 저장하는 예제입니다. 동일하게 두 개의 각각의 스레드가 100개의 데이터를 몇 개를 저장해야 되니까 동기화를 지원하는 몇 계열 클래스, 즉 해시 테이블에 저장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new 해시 테이블 해서 진열력 적용해서 해시 테이블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 맵에 대입합니다. 스레드 run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서 폼은 돌면서 품 메소드 이용해서 키 밸류로 해시 테이블에 100개의 데이터를 차례로 저장합니다. 스레드 B도 이어서 100개의 데이터를 해시 테이블에 키 밸류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하면 해시 테이블은 동기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레드 A가 해시 테이블에 접근해서 작업을 하면 당연히 스레드 B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A가 다 작업을 다 완료한 후 스레드 B가 접근해서 이어서 101번째부터 문자열 100개를 차례대로 추가합니다. 따라서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수는 200입니다. 반면에 해시맵 객체를 생성 후 두 개의 스레드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해시맵은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해시맵에 저장된 엔트리 수는 200개 이하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몇 계열의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웹 개발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콜렉션 클래스가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웹 개발 시 동기화 기능이 필요할 경우 그러면 따로 벡터나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컬렉션 클래스에 동기화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컬렉션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컬렉션 클래스에 정적 메소드 싱크로나이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컬렉션 클래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컬렉션 계열의 동기화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보면 싱크로나이즈로 시작하는데 보면 리스트니까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스트 계열 컬렉션 클래스의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쓰고 맵이니까 맵 계열 컬렉션 클래스에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셋 계열은 싱크로나이즈 셋 메소드를 이용해서 셋 계열의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줍니다.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어레이 리스트에 동기화 기능을 지정해 주는 코드입니다. 보면 컬렉션 클래스에 싱크로나이즈 어레이 리스트 계열이니까 리스트 메소드의 인자로 new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지정해 주면 이 어레이 리스트에는 멀티스레드 실행 시 동기화가 적용되어서 각각의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셋 계열은 싱크로나이즈 셋 메소드 인자로 new 해시 셋 객체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맵 계열은 싱크로나이즈 맵 메소드 인자로 new 해시맵 객체를 지정해 주면 인자로 전달된 각각의 컬렉션 클래스 객체에 동기화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웹 개발 시 어레이 리스트나 해시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랬는데 컬렉션 클래스에 동기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싱크로나이즈드 리스트, 싱크로나이즈드 맵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그때그때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컬렉션 클래스에 동기화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벡터 클래스에 멀티스레드 실행 시 동기화 기능을 적용하는 예제입니다. EX03 패키지에 벡터 테스트 클래스입니다. 벡터 객체 생성합니다.
두 개의 스레드 객체 생성 후 런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서 폼을 이용해서 각각 100개의 데이터를 벡터 객체에 저장합니다. 의도는 먼저 스레드 A가 실행돼서 폼을 이용해서 홍길동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100개의 문자를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스레드 B가 실행돼서 이순신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101번째부터 200번째까지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스레드가 실행 후 벡터 객체에는 200개의 문자열이 저장돼야 됩니다.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자, 그런 후 두 개의 스레드가 실행해서 완료 후 최종적으로 벡터 클래스의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200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해보면 자 2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클래스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각각의 스레드 접근 시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A가 실행돼서 벡터 클래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다른 스레드는 동기화를 지원하니까 대기 상태에 머무릅니다. 첫 번째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 두 번째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하는 순으로 벡터 객체에는 200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멀티스레드 실행 시 벡터 객체가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할 경우, 자 이번에는 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두 개의 스레드 실행해서 각각의 학생 이름을 100개씩 저장합니다. 자,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자, 실행하면 자 189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스레드가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서 작업하는 도중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어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어레이 리스트에 접근해서 두 개의 스레드가 작업하니까 두 개의 스레드 실행 종료 후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면 200개의 데이터가 동일하게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레이 리스트를 몇 개발씩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몇 개발씩 어레이 리스트에 동기화해서 접근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자, 이럴 때는 벡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콜렉션즈에 싱크로나이즈 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인자로 전달해주면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동기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이번에는 실행할 때마다 동일하게 200이 출력이 됩니다. 웹 개발 시 어레이 리스트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사용하다가 동기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싱크로나이즈드 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하게 해시 테이블의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해시 테이블 테스트. 해시 테이블 객체를 생성합니다. 뉴 해시 테이블 지네릭 인테저 스트링 지정해 줍니다. 동일하게 스레드 A, 스레드 B 생성해서 폼을 이용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이번에는 풋 메소드를 이용해서 키 밸류로 해시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자,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두 개의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해시 테이블은 동기화를 지원하니까 첫 번째 스레드가 접근해서 풋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시 테이블에 키 밸류로 1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두 번째 스레드는 블락드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 두 번째 스레드가 차례대로 접근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키밸류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실행할 때마다 200개의 데이터가 동일하게 저장이 됩니다.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총 엔트리 개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이즈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마다 200이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은 동기화를 지원하니까 한 개의 스레드가 모든 작업을 종료하면 다음 스레드가 실행되니까 항상 저장되는 데이터는 200개입니다. 웹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시맵에 저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시맵은 말씀드렸듯이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실행할 때마다 한 개의 스레드가 해시맵에 접근해서 작업 시 중간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어서 작업하니까 엔트리 개수는 실행할 때마다 다릅니다. 자, 그럼 해시맵에 동기화를 적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설명드렸듯이 콜렉션 있는 싱크로나이즈 맵 정적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시맵 객체 생성 시 인자로 지정해주면 이번에는 해시맵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 시 동기화가 적용되어서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해시맵에는 이번에는 항상 200개의 엔트리가 저장이 됩니다. 웹 개발에서는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 맵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 맵은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웹 개발 시 동기화 기능을 구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 시 동기화 기능을 적용해야 된다. 이럴 때는 싱크로나이즈드 리스트나 싱크로나이즈드 맵을 이용해서 동기화 기능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컬렉션 클래스 관련된 동기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레드 동기화 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wait, notify all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장 배경은 멀티스레드 실행 시 대기 중인 스레드는 락 반납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므로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멀티스레드 실습해 봤습니다. 첫 번째 스레드가 실행하면서 자원에 접근해서 작업을 하면 다른 스레드들은 대기 상태, 대기하면서 첫 번째 스레드가 락을 반납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락 반납 여부를 대기 중인 스레드들이 자체적으로 체크합니다. 실행 시 이런 락 반납 여부를 체크하는 기능도 결국에는 CPU가 수행하는 겁니다. CPU가 프로그램 자체 기능 외에 이런 부수적인 기능도 수행하게 되니까 스레드의 수가 간단하고 기능이 간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스레드의 수가 많아지고 스레드의 기능이 복잡해지면 이런 작업을 CPU가 일일이 수행해주면 프로그램 실행 시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wait와 notify 메서드를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wait와 notify 메서드를 사용하면 락을 반납하는 스레드가 대기 중인 스레드에게 락 반납 여부를 반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기 중인 스레드가 락 반납 여부를 일일이 체크했는데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실행 중인 스레드가 자원에 접근해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완료하면 락을 반납합니다. 반납 시 실행 중인 스레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notify 메서드를 이용해서 대기 중인 스레드에게 자신이 락을 반납했다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대기 중인 스레드는 별다른 작업 없이 반납 여부를 통보만 해주면 대기 중인 스레드는 반납한 락을 가지고 실행 상태로 이동해서 작업하는 과정으로 멀티 스레드가 실행되니까 훨씬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wait, notify 메서드의 특징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쓰는 됐습니다. 제가 오브젝트 클래스 하면서 자, 요런 메서드들이 있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요런 메서드는 스레드 부분에서 상세하게 한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에 쓰는 데 있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는 3개의 메서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3개의 메서드는 싱크로나이즈로 쓰는 데는 메서드나 동기화 블락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기화용으로 제공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동기화 기능이 적용된 메서드나 동기화 블락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웨이트 메서드. 실행 중인 스레드가 호출해서 스스로 웨이트 상태로 이동합니다. 반드시 외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notify 메서드입니다. 자, 호출 시 정지 상태에 있는 여러 스레드들 중에 이미 한 개의 스레드를 실행 준비, 즉 런어블 상태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실행 중인 스레드가 자원에 접근해서 작업을 완료 후 락을 반납하기 전에 notify 메서드 호출하면 대기 상태에 있는 여러 스레드 중에 한 개의 스레드, 어떤 스레드를 선택할 것인지는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가 선택합니다. 한 개의 스레드를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notify all 메서드도 있습니다. 기능은 정지 상태에 있는 모든 스레드를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notify는 대기 중인 스레드들 중에 한 개의 스레드를 JVM 스케줄러가 선택해서 런어블 상태로 만듭니다. 반면에 notify all 메서드를 호출하면 모든 스레드를 다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뒤에서 실습하는 레스토랑 예제처럼 2개의 스레드가 실행할 때는 notify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꼭 2개의 스레드만 실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를 사용하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모든 대기 중인 스레드를 실행 준비 상태로 만들 때 notify all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서 실습한 레스토랑 예제를 보면서 각각의 메서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실습한 레스토랑 예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실습한 레스토랑 예제에서는 좀 문제가 기존에는 웨이트 스레드가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작업하면 주문을 완료한 후 다시 셰프 스레드가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구현해 봤습니다. 앞에서는 웨이트 스레드가 작업 시 중간에 셰프 스레드가 끼어드는 그런 문제는 해결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웨이트 스레드가 실행 후 주문받은 음식을 주방장에 전달해서 셰프 스레드가 다음 주문한 음식을 만들고 다시 웨이트 스레드가 또 주문하고 셰프 스레드가 만들고 하는 각각의 스레드가 순서대로 수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앞에 예제에서는 웨이트 스레드가 주문 후 웨이트 스레드가 락을 반납하면 다시 웨이트 스레드가 락을 또 획득해서 또다시 웨이트 스레드가 실행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웨이트나 노티파이 메소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입니다. 자, 웨이트 메소드와 노티파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웨이트 스레드와 셰프 스레드가 교대교대로 수행하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웨이트 스레드가 지금 러닝 상태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웨이트 스레드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락을 반납하기 전에 노티파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정지 상태에 있는 셰프 스레드는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 후 웨이트 스레드가 웨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웨이트 스레드는 락을 반납합니다. 반납하면서 자기는 정지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앞서 노티파이 올 메소드 호출해서 셰프 스레드가 러닝 상태에 있으니까 셰프 스레드는 웨이트 스레드가 반납한 락을 소유해서 러닝 상태에 돌입해서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다 만들면 이번에는 셰프 스레드가 노티파이 올 메소드 호출하면 웨이트 스레드가 정지 상태에서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 후 셰프 스레드가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면 셰프 스레드가 락을 반납 후 정지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실행 준비 상태에 있는 웨이트 스레드가 다시 락을 소유해서 실행 상태로 이동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웨이트와 노티파이 메소드를 이용하면 이번에는 웨이트 스레드 실행 후 셰프 스레드 실행하고 다시 웨이트 스레드 실행 후 셰프 스레드 실행하는 과정으로 스레드를 우리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한 코드입니다. 자, 푸드 클래스 다른 코드는 같습니다. 같은데 리시브 오더. 자, 리시브 오더는 웨이트 스레드가 접근해서 작업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웨이트 스레드 접근해서 작업하다가 이제 주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주방에 전달한 후 앞에 상태도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노티파이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웨이팅 상태에 기다리고 있는 셰프 스레드가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 후 자신은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니까 자신은 이제 락을 반납한 후 웨이팅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셰프 스레드가 락을 가지고 러닝 상태, 즉 실행 상태에 이동해서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메이크 푸드 동일한 과정으로 노티파이 메소드나 웨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번에는 셰프 스레드가 음식을 다 만들면 노티파이 메소드 호출해서 정지 상태에 있는 웨이트 스레드를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시킵니다. 그런 후 웨이트 메소드 호출해서 자신은 락을 반납 후 웨이팅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실행 준비 상태에 있는 웨이트 스레드가 락을 가지고 다시 리시브 오더 메소드 호출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서로 노티파이나 웨이트 메소드 호출해서 한 개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하면 다른 스레드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해서 정지 상태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노티파이나 웨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실행 클래스는 앞에서 사용한 기능과 동일합니다. 두 개의 스레드 생성 후 스타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웨이트 스레드가 주문을 받은 후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돼서 주문받은 돈가스를 만듭니다. 다 만들면 그 다음에는 웨이트 스레드가 또 실행돼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각각의 스레드가 실행되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메소드와 노티파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실행 시 좀 더 효율적으로 스레드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예제에서는 스레드 동기화의 기본적인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스레드에 관련된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스토랑 예제에서는 웨이트 스레드와 셰프 스레드가 교대로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작업을 해야 되므로 각각의 메소드에서 노티파이나 웨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웨이트나 노티파이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여러 가지 예제를 보면 웨이트 메소드는 통상 while문하고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while문의 조건식이 true일 때 웨이트 메소드를 쭉 호출하다가 while문의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노티파이를 호출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책의 레스토랑 예제는 웨이트 스레드와 셰프 스레드가 푸드 객체에 교대 궤도로 접근하는 기능을 구현하니까 단순하게 노티파이나 웨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웨이트 메소드와 노티파이 메소드를 스레드에서 구현 시 웨이트 메소드는 while문과 많이 사용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4 패키지 생성합니다. 푸드 클래스 메뉴 필드 선언합니다. 리시브 오더 메소드 구현하면서 싱크로나이드 블락 안에 폼을 돌면서 기존처럼 웨이터가 주문 받아서 주방에 주문한 음식을 전달하면, 자, 디스는 의미는 푸드 클래스 객체를 의미합니다. 푸드 클래스 객체는 오브젝트 클래스 상속받으니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노티파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정지 상태에 있는 스레드, 즉 셰프 스레드를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웨이트 메소드 호출해서 락 반납 후 정지 상태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 준비 상태에 있는 셰프 스레드가 락을 소유해서 주문한 음식을 만듭니다. 자, 메이크 푸드 메소드, 주방장이 주문한 음식을 다 만들면 주방장 스레드가 노티파이 메소드 호출해서 대기 중인 웨이트 스레드를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시킵니다. 스레드가 실행 준비 상태에 있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싱크로나이드 블락이나 싱크로나이드 쓰는데 메소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티파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단지 실행 준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후 주방장 스레드가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면 주방장 스레드가 락을 반납 후 웨이팅 상태로 이동하니까 이제 반납한 락을 실행 준비 상태에 있는 웨이트 스레드가 획득해서 다시 리시브 오더 메소드의 실행 블락에 접근해서 똑같이 손님에게 음식을 주문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대로 두 개의 스레드가 노티파이나 웨이트 메소드 호출해서 순서대로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드시 웨이트 스레드가 주문을 완료 후 주방장 스레드가 주문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으로 음식 객체에 접근해서 순서대로 작업을 합니다. 웨이트와 셰프 스레드는 기존 예제와 동일합니다. 웨이트와 셰프 스레드는 기존에 사용한 예제와 동일합니다. 레스토랑 클래스도 기존에 사용한 예제와 동일합니다. 두 개의 스레드 객체 생성 후 스타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실행을 중지하면, 자, 이번에는 반드시 웨이트가 먼저 주문을 받아서 주문한 음식을 주방에 전달합니다. 전달한 후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주방장 스레드가 주문한 음식을 만듭니다. 다 만들면 다시 웨이트 스레드가 실행돼서 주문을 받습니다. 자, 그런 후 주방장 웨이트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각각의 스레드가 작업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예제에서는 노티파이, 웨이트 메소드를 각각의 메소드 호출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트 메소드나 노티파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레드 기능을 구현 시 웨이트 메소드는 while문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자, 구글에서 웨이트와 노티파이 메소드 호출 검색해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현한 예제를 보면 웨이트나 노티파이 또는 노티파이올 메소드는 싱크로나이즈 블락이나 싱크로나이즈 쓰는데 메소드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지금 웨이트 메소드가 while문하고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메소드는 while문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전 시간에 레스토랑 예제에서 두 개의 스레드가 동기화 작업으로 실행 시 실행 중인 스레드가 대기 중인 스레드를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시킬 때 노티파이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노티파이 메소드는 두 개의 스레드에 대해서 동기화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노티파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멀티스레드 실행 시 스레드를 두 개만 사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3개, 4개 상황에 맞게 여러 개의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실행 중일 때 대기 중인 특정 스레드를 깨워서 실행하고 싶다.
자, 이럴 때는 실행 중인 스레드가 notify all 메서드를 호출해서 대기 중에 있는 모든 스레드를 자, 일단 실행 준비 상태로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적절하게 기능을 구현해서 원하는 스레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중인 스레드가 notify all 메서드를 호출하면 대기 중인 모든 스레드를 실행 준비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스토랑 예제에 notify all 메서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레스토랑에서 한식만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랬는데 큰 레스토랑 가면 한식도 제공하고 중식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식 만드는 요리사가 따로 있고 중식 만드는 요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 이번에는 웨이터가 손님에게 한식 메뉴와 중식 메뉴 중에 하나의 음식을 선택해서 웨이터가 주문받은 음식을 주방에 전달하면 주방에서는 한식 메뉴에 있는 음식을 전달받았을 때는 한식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고 중식 메뉴에 있는 음식을 주문받았을 때는 중식 주방장이 중국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notify all 메서드를 호출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행 중인 스레드가 웨이터 스레드, 한식을 만드는 한식 주방장 스레드, 중식을 만드는 중식 주방장 스레드 3개의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주문받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한식 주방장, 중식 주방장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웨이터 스레드입니다. 웨이터 스레드 클래스에 run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서 리시브 오더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이번에는 설명드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시브 오더 메소드 호출하면서 this, 즉 실행 중인 웨이터 스레드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셰프 스레드입니다. 똑같이 run 메소드 오버라이딩 하면서 while문 돌면서 make food 메소드 호출하면서 셰프 스레드 객체를 메소드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먼저 레스토랑 실행 클래스부터 먼저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푸드 객체 생성 후 웨이터 스레드 객체 생성합니다. set name에서 스레드 이름을 웨이터로 지정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셰프 스레드를 2개를 생성합니다. 2개 생성하면서 각각의 스레드 이름을 한식 주방장, 중식 주방장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3개의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웨이터 스레드가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서 주방에 전달하면 음식 종류에 대해서 음식이 한식일 때는 한식 주방장이 실행돼서 음식을 만들고 중식일 때는 중식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돼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방장 스레드가 2개를 생성합니다. 자, 3개의 스레드를 스타트 메소드 호출해서 동시에 실행시킵니다. 자, 푸드 클래스입니다. 이번에는 메뉴가 2개입니다. 보면 메뉴 코리안, 한식 음식 이름을 저장한 배열입니다. 추가해서 메뉴 차이나 중국 음식 이름을 저장하는 배열입니다. 자, 이번에는 3개의 스레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웨이터 스레드가 이미 주문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이주 오더 리시브드 불린 타입 필드를 하나 선언합니다. 폴스로 초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notify all 메소드로 대기 중인 모든 스레드가 실행 준비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웨이터 스레드가 음식 주문을 못 받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이스라는 정책 필드를 하나 선언합니다. 자, 0으로 초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식이면 초이스 값을 0으로 세팅하고 중식이면 1로 세팅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0으로 세팅했으니까 디폴트 주문 음식은 한식입니다. 자, 리시브 오더 메서드 이번에는 매기변수 타입이 스레드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호출 시 인자로 스레드 객체가 전달됩니다. 살펴본 것처럼 리시브 오더 메서드 호출하면서 this 웨이터 스레드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싱크로나이즈 블락입니다. 블락에서 th.getName 전달된 스레드 객체 이름을 넣습니다. 리시브 오더는 당연히 웨이터 스레드가 호출하니까 최초 if문을 만납니다. if문에서 조건식이 이주 오더 리시브드가 폴스냐, 그러니까 아직 주문을 받지 않았느냐. 최초 실행 시 웨이터는 주문을 받지 않았으니까 참입니다. 참이니까 폼은 돌면서 기존처럼 주문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한식과 중식을 먼저 선택 후 그 다음에 각각의 한식 메뉴, 중식 메뉴에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메스 클래스에 랜덤 메소드 호출해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int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하면 주문 시 0하고 1 중 임의의 정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0을 얻을 때는 한식이고 1을 얻을 때는 중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식을 주문하냐 중식을 주문하냐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후 if else 문에서 초이스 값이 0이냐, 그러니까 한식을 주문했으면 메뉴 코리안, 즉 한식 메뉴에서 또다시
한국 음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메뉴에서 선택하는 과정으로 매스 클래스의 랜덤 매스도 호출해서 최종적으로 한식 메뉴에 있는 음식을 푸드 네임 필드에 저장합니다. else는 중국 음식을 주문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매스 클래스의 랜덤 매스도 호출해서 메뉴 차이나 배열에서 중국 음식을 랜덤으로 선택해서 푸드 네임 필드에 저장합니다. 그럼 웨이터 스레드는 한식과 중식 중에 한 개 음식을 주문받아서 주방에 전달합니다. 그런 후 이제 웨이터 스레드는 일단 주문을 받았으니까 이주어더 리시브드 필드를 true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받았으니까 이주어더 리시브가 false가 될 때까지는 웨이터 스레드가 리시브 오더 메소드를 호출하더라도 지금 이주어더 리시브를 최초 주문 시 true로 설정했으니까 다시 리시브 오더 메소드 호출하면 이 부분에서 false가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주문을 안 받고 그냥 바이패스 해버립니다. 자, 그런 기능으로 이주어더 리시브드 필드를 사용합니다. 자, 주문을 다 받았으면 notify all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웨이터 스레드가 실행 시 대기 중인 스레드는 두 개의 스레드입니다. 한식 주방장 스레드, 중식 주방장 스레드 두 개의 스레드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모든 스레드를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notify all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셰프 스레드는 다시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합니다. 웨이터 스레드가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면 웨이터 스레드는 대기 상태로 이동 후 락을 반납합니다. 그러면 실행 상태에 있는 한식 주방장과 중식 주방장이 락을 차지하려고 경쟁 후 두 스레드 중에 락을 차지한 스레드가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메이크 푸드 메소드 호출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자, 메이크 푸드 메소드입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매개 변수 타입이 스레드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메이크 푸드 메소드 호출하면 똑같이 동계와 블락에서 두 셰프 스레드가 동계와 블락에 접근해서 작업을 합니다. th는 getName 스레드 이름을 넣습니다. 이번에는 주문 음식에 따라서 한식 스레드와 중식 스레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기능을 if else if문으로 구현합니다. if문의 조건식 초이스가 0이냐, 즉 한식을 주문했냐를 먼저 묻습니다. 한식을 주문하면 당연히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초이스 필드 값이 0인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다음에 if문안에 또 다른 중첩 if문이 있습니다. 자, 이 if문에서 이제 싱크로나이드 블락에 접근한 스레드가 한식 주방장 스레드인지를 체크합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if문 수행하기 전에 getName 호출해서 스레드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스레드 이름이 한식 주방장이냐를 먼저 체크합니다. 실행 스레드에서 두 개의 셰프 스레드 생성하면서 각각의 스레드명을 한식 주방장, 중식 주방장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각각의 스레드 이름이 make food 메소드 호출 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f문에서 equal 한식 주방장, 그러니까 make food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가 한식 주방장 스레드냐를 make food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전달된 스레드 객체 스레드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행 중인 스레드가 한식 주방장 스레드이면 당연히 우리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폼을 돌면서 전달된 주문 음식을 만듭니다. 자, 근데 주문한 음식은 한식인데 메이크 푸드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는 중식 주방장 스레드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레드 네임이 한식 주방장이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실행을 안 합니다. 실행을 안 하고 바로 notify all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지금은 주문은 한식을 주문했는데 실행 중인 스레드는 중식 주방장 스레드니까 실행을 안 하고 notify all 메소드 호출하니까 대기 상태에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는 웨이터 스레드와 한식 주방장 스레드입니다. 중식 주방장 스레드가 notify all 메소드 호출하니까 두 스레드는 이제 실행 상태가 되고 잘못 실행한 중식 주방장 스레드는 notify all 메소드 호출한 후 wait 메소드 호출하니까 락 반납 후 대기 상태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웨이터 스레드와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락을 놓고 경쟁해서 락을 얻은 스레드가 실행을 합니다. 당연히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락을 얻어서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make 푸드 메소드 호출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실행합니다. getName 호출하니까 이번에는 실행하는 스레드 이름이 한식 주방장 이름을 넣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초이스가 0이니까 참입니다. 자, 그런 후 중첩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스레드 네임이 한식 주방장과 같으냐? 같으니까 이번에는 주문한 음식도 한식이고 실행 중인 스레드도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되니까 폼을 이용해서 주문한 음식을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주얼더 리시브를 펄스로 지정해 줍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자, 앞에서 중식 주방장 스레드가 노티파이 올 메소드 호출한 후 웨이트 메소드 호출해서 이동 시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웨이트 스레드가 실행돼서 락을 가지고 또 실행했을 때, 자, 그때는 또다시 리시브 오더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호출되는데 이때는 싱크로나이드 블락에 있는 주문 과정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주 오더 리시브드가 중첩 이프문이 참일 때 이제 폴스가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중첩 이프문을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트루입니다. 트루니까 웨이트 스레드가 리시브 오더 다시 호출해서 실행하더라도 이번에 첫 번째 이프문에서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실행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지나쳐 버리고 다시 노티파이 올 메소드 호출하고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니까 웨이트 스레드가 실행하더라도 이주 오더 리시브드가 트루이면 아직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안 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리시브 오더 메소드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노티파이 올 메소드와 웨이트 메소드를 반복적으로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노티파이 올 메소드 호출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한식 주방장 스레드와 중식 주방장 스레드가 다시 실행 준비 상태에 이동하고 자기는 대기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런 후 두 개의 주방장 스레드는 락에 대해서 경쟁해서 획득한 스레드가 다시 실행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식을 주문했는데 다시 중식 주문한 스레드가 락을 획득해서 메이크 푸드 메소드 호출하면 또다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첩 이프문에서 실행하는 스레드 이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바이패스가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바이패스가 되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바이패스 하다가 한식 스레드가 락을 소유해서 실행하면 그제서야 첫 번째 이프문과 중첩 이프문이 참이니까 폼을 실행해서 음식을 만든 후 이주오더 리시브드를 폴스로 세팅합니다. 그런 후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노티파이 메소드 호출하고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면 대기하고 있는 웨이터 스레드와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 준비 상태가 되면서 락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예를 들어 웨이트 스레드가 락을 차지하면 리시브 오더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이번에는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해서 이주 오더 리시브드를 펄스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주 오더 리시브드 필드는 한식 주방장이든 중식 주방장이든 주문 후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트루기 때문에 반드시 주방장이 음식을 만든 후 웨이터 스레드가 호출하면 이프문이 참이니까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하는 방법이, 웨이터 스레드가 최초로 실행 시 이주 오더 리시브드가 폴스입니다. 폴스니까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고 난 다음에 노티파이 올 메소드 호출하면 대기 중인 두 개의 셰프 스레드가 실행 준비 상태로 간 후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니까 두 셰프 스레드 중 한 개 셰프 스레드가 락을 획득해서 푸드 객체에 접근해서 메이크 푸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첫 번째 이프문이 한식이냐 중식이냐를 먼저 결정합니다. 자, 그런 후 각각의 종류에 맞는 주방장이 실행됐을 때 이프문 안에 있는 또 다른 이프문을 수행해서 각각의 한식 중식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기능을 구현했는데, 기능 구현하는 방법은 각각의 개발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자, 웨이터가 주문을 받습니다. 웨이터가 돈가스를 주문받으면 돈가스는 한식 메뉴니까 한식 주방장이 돈가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웨이터가 주문을 받은 음식이 볶음밥이면 볶음밥은 중식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돼서 볶음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문받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실행하는 스레드를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섹션 03 밑에 EX05 패키지 만들어서 미리 다 구현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웨이터 스레드 런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서 while문 돌면서 리시브 오더 메소드 호출하면서 웨이터 스레드 객체를 전달합니다. 셰프 스레드도 보면 while문 돌면서 메이크 푸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디스 셰프 스레드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푸드 클래스입니다. 이번에는 한식 중식 메뉴를 따로 구현합니다. 자, 이주 오더 리시브드 불린 타입 필드입니다. 폴스로 초기합니다. 초이스 필드 한식 중식 주문 시 한식인지 중식인지를 설정합니다.
자, 리시버도 메소드 호출하면, 자, 싱크로나이트 블락에서 스레드 이름을 넣습니다. 자, 얻은 후, 최초 주문 시 이즈올더 리시브드 필드는 폴스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니까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폼을 돌면서 주문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한식이냐 중식이냐를 선택 후 각각의 메뉴에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메스 클래스에 랜덤 메소드 호출해서 초이스에 0 아니면 1을 넣습니다. 초이스 값이 0이면 한식이니까 기존처럼 한식 메뉴에 접근해서 주문 음식을 넣습니다. else는 중식이니까 메뉴 차이나에서 중국 음식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문을 받았으니까 주방에 전달하고 주문을 받았으니까 다시 웨이터 스레드가 실행 시 if문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즈오더 리시브드를 펄스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웨이터 스레드가 다시 실행 시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웨이터 스레드가 다시 락을 얻어서 실행 시 이즈오더 리시브드가 펄스니까 이번에는 if문을 수행 안 하고 건너뛴 후 notify all 웨이트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실행 대기 중에 있는 두 개의 스레드는 실행 준비 상태로 만들고 자기는 대기 상태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트 스레드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두 셰프 스레드가 실행해서 음식을 만들면 이즈오더 리시브드가 펄스니까 이번에는 웨이트 스레드가 실행하면 이즈오더 리시브가 펄스니까 다시 주문을 받는 과정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메이크 푸드, 맥이벤수 타입이 스레드 클래스 타입입니다. 맥이벤수로 전달된 스레드 객체에 이름을 넣습니다. 초이스 필드 값을 체크해서 먼저 주문한 음식이 한식이냐 중식이냐를 체크합니다. 한식일 때는 당연히 메이크 푸드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는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호출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 th의 getName 메이크 푸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한 스레드 이름을 얻어와서 그게 한식 주방장이냐 중식 주방장이냐를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한식 주방장이면 참이니까 앞에 실습 예제처럼 폼을 이용해서 주문한 한국 음식을 만듭니다. 자, 만든 후 다 만들었으니까 이즈오더 리시브드를 펄스로 설정합니다. else if는 초이스 값이 1이냐를 물으니까 주문한 음식이 중식이냐를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당연히 중식은 중식 주방장 스레드가 만들어야 되니까 메이크 푸드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가 중식 주방장 스레드냐를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참이면 중국 음식을 만든 후 이즈오더 리시브드를 펄스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notify all 메소드 호출한 후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면 실행 중인 스레드는 대기 중인 스레드를 모두 실행 준비 상태를 만든 후 자신은 락을 반납 후 대기 상태로 이동합니다. 주문한 음식이 한식이면 메이크 푸드 호출한 스레드도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돼야 되는데 주문한 음식은 한식인데 메이크 푸드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는 중식 주방장 스레드이면 첫 번째 if문은 참인데 두 번째 if문이 거짓이니까 if else문을 종료해서 notify all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대기하고 있는 웨이터 스레드와 한식 주방장 스레드는 실행 준비 상태가 되고 중식 주방장 스레드는 웨이트 메소드 호출하니까 락을 반납 후 대기 상태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 후 실행 중인 상태인 웨이터 스레드와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락을 차지해서 경쟁한 후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락을 차지했다. 이럴 때 메이크 푸드 메소드 호출하면 이번에는 초이스가 0이고 메이크 푸드 메소드를 호출한 스레드 한식 주방장 스레드니까 정상적으로 음식을 만든 후 이즈올더 리시브드를 펄스로 세팅 후 notify all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웨이터 스레드와 중식 주방장 스레드가 실행 준비 상태로 이동 후 한식 주방장 스레드는 대기 상태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 후 웨이터 스레드가 락을 획득한 후 리시버도 메소드 호출하면 이전에 한식 주방장 스레드가 음식을 만든 후 이즈오더 리시브드를 펄스로 세팅을 했으니까 웨이터 스레드 실행 시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 이즈오더 리시브드가 펄스냐 펄스니까 참이니까 또다시 손님한테 앞에 설명한 과정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notify all 메소드를 호출해서 대기 중에 있는 스레드를 모두 실행 상태로 만든 후 웨이트 스레드가 락을 차지했을 때는 리시버드 메소드 호출 시 이즈오더 리시브드 필드를 체크해서 다시 주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두 개의 셰프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 푸드 메소드 호출 시 메소드의 매개변수로 실행 중인 스레드 객체를 전달해서 스레드 이름을 이용해서 각각의 주문한 음식 종류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조건문으로 분기해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웨이트 스레드 두 개의 셰프 스레드를 만들어서 한식 주방장, 중식 주방장 스레드명 세팅 후 세 개의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자, 실행해 보면
웨이터가 주문을 받습니다. 자, 볶음밥을 주문 받았습니다. 그러면 볶음밥은 중식 메뉴니까 중식 주방장이 볶음밥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웨이터가 다시 주문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주문했으니까 한식 메뉴니까 한식 주방장이 된장찌개를 만듭니다. 자, 다시 웨이터 스레드가 짜장면을 주문받았으니까 중식 주방장이 짜장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웨이터 주방장 순으로 실행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웨이터가 어떤 음식을 주문받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담당 주방장 스레드를 실행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Notify All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현해 봤습니다. 스레드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 다른 방법으로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18장에서 배운 스레드 개념은 CPU가 한 개일 때, 즉 싱글 코어 환경에서 스레드의 기능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웹 개발 시 그대로 다 많이 사용되고 웹 개발 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적용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 시 실제 스레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기능을 구현할 일은 없는데 웹 개발 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 이런 스레드 개념들이 적용돼서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하려면 이 책에서 배운 스레드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웹 개발 시 제공되는 기능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나오는 스레드 기능은 CPU가 한 개일 때, 즉 싱글 코어일 때 스레드 기능입니다. 근데 요즘은 PC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달랑 CPU가 한 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2개, 4개, 여러 개의 물리적인 CPU를 장착해서 제공됩니다. 여러 개의 CPU가 장착된 지금은 멀티코어 환경에서 멀티스레드로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멀티코어 환경에서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하는 기능을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18장 자바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바 스레드, 특히 멀티스레드로 실행 시 자바의 스레드는 JVM의 스레드 스케줄러에서도 관여하고 그리고 멀티스레드가 실행되는 각각의 운영체제에서도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멀티스레드로 기능 구현 시 반드시 구현한 기능을 각각의 운영체제에서 테스트하는 과정, 즉 최적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동기화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들이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 또는 자원을 인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스레드 동기화를 이용해서 인계 영역에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동기화된 영역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 다른 스레드는 대기 상태에서, 즉 블락드 상태에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wait, notify all 메서드를 사용하면 동기화 영역에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실습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기화 관련해서 웹 개발 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스레드 세이프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자료가 많습니다. 스레드 세이프란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 어떤 공유 자원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해도 프로그램 실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 시에도 여러 사용자가 요청하면 서버에서는 각각의 사용자 요청에 대한 스레드, 즉 멀티스레드 환경으로 실행이 됩니다. 멀티스레드로 동작 시 공유 자원에 대해서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해도 프로그램 실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기화 방법을 이용해서 스레드 세이프 상태를 구현합니다. 자료를 보면 자료가 많습니다. 스레드 세이프를 지키기 위한 방법, 리엔트런시, 스레드 로컬 스트리지, 뮤추얼 익스클루전, 상호 배제, 오토믹 오퍼레이션 이런 기능이 있는데 결국에는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공유 자원에 대해서 문제없이 사용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기화 기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